자, 먼저 이제 아테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지역. 성경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덴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아덴. 우리는 아테네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름만 봐도 이 아테네가 아테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죠. 여신 제우스의 딸입니다. 딸, 지혜의 여신이라고도 하고요. 또 전쟁의 여신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7장부터 나옵니다. 17장. 17장에 특별히 아테네에 간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리아 지역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원래 아테네 지역은 자기 전도 계획 지역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쫓기고 쫓겨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 아테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뭐 쫓겨온 지역이니까. 도망온 지역이잖아요. 도망온 지역이었는데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일들을 하는가 봤더니 이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뭔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 혹시 인터넷에서 뭐 하는지 보셨어요? 거의 뉴스 봅니다. 그리고 TV에서 보면은 아마 뭐 100이면 8, 7은 아마 또 뉴스 틀어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보기에 저도 맨날 그런 소리 들어요. 아니 본 뉴스 왜 또 보냐고. 아니 들은 뉴스 왜 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새로운 것이 있을까 봐. 뉴스가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새롭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누가 들려줄까 해갖고 이 아고라라는 곳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이 그 광장이 많이 있어요. 광장. 신타그마 광장이라든지 뭐 이런 광장들이 있는데 이런 광장에 가면은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정말 뭐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아테네 그 시내에는 그 그리스 사람보다 이 외국인이 더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죽치고 앉아갖고 그 카페에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마시고 뭐 놀고 하는 이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제가 보기에는 폭탄 테러가 났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슬람 사람이 오던 뭐 기독교 사람이 오던 또 뭐 불교 사람이 오던 다 새로운 거 다 들어줘.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럼 폭탄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회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문화가 돼 있는 거야. 문화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이 테러 문자들이 와도 이 폭탄 테러, 뭐 자살 폭탄 테러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이게 다 들어주니까, 다 들어주니까. 물론 이 아테네 지역과 그리스 사람들이요, 500년 가까이를 이슬람 사람들에게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어느 나라든 가든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터키가 있고 그다음 바로 옆에가 그리스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 터키 지역에는 그나마 교회가 있어요. 이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는 이슬람 사원이 없어요. 사원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터키하고 이 분리가 되면서 터키에 있었던 그리스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마음에 한이 돼 갖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오는 거는 막을 수 없어도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와갖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갖고 이슬람 사람들이 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나라가 오면은 이슬람 뭐 기도 시간 되면 막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거 그리스에다가 다 바로 추방입니다. 워낙 정치적으로 그전에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여러분 이슬람 사원을 하나도 못 볼 거예요. 터키 가면 전부 다 이슬람 사원인데 그리스 가면 전부 다 교회예요. 전부 다 교회. 이게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부딪힌 것들이 있어갖고 이게 서로 앙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갖고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터키인이 들어오건 시리아 난민이 오건 절대로 사원 못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이슬람 사원 같은 게 없을 겁니다. 다 바꿔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또 문화는 또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고 부드러운 것들도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또 막고 있는 것들도 있다. 사전에 이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 했잖아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하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새로운 것, 종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신전들이 한 500개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신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아덴에서 어디를 떠났느냐?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으로 온 것은 베레아에서 출발을 해갖고 아덴으로 왔고요. 아덴에서는 고린도로 가는 여정 중에 아덴을 들린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했지만 이 지역이 지금 그리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고 또 헬라 문명의 본산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 헬라 철학,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다. 세상 지역의 대표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지혜와 부딪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을 했죠. 이거는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내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어요. 지금 지역을 보면 이렇게 도피를 했을 것이라고 봐요. 도피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아고라 있는 곳에서 베리아로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을 해갖고 배를 타고 여기서 나온 곳이 여기 있는 아테네까지 오게 된 거죠. 이거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요. 왜 이쪽에 육로로 올지 못했느냐? 여기 올림푸스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못 가고 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았고 또 여기에 이제 이 바다 사이 육지와 육지 사이 아주 안전한 지역 여기를 거쳐갖고 아마 이쪽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2차 전도행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알렉산더 고향이 이 데살로니카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데살로니카라고 보고 또 알렉산더가 이 밑에까지 와갖고 다 정복 활동을 했어요. 정복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그런 여정이 있었고 오는 길에 요 앞에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경기가 있는 그런 지역들도 지나게 되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여기가 아테네까지 42.195 거리를 지금 뛰어서 승전보를 알렸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테네 지역에 있었던 성경 사건들 한번 볼게요. 자, 성경 사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리스를 갈 때는 이 아크로를 항상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크로폴리스는 그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명사의 명사. 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의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워놔요. 신전을. 원래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은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여기 살았었는데 이 헬라와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너무 멀리 있는 곳까지 뻗어갖고 제국을 확장하다 보니까 안전해갖고 이 위에 올라가서 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살지는 불편하니까 또 여기는 옛날에 왕들이 올라갔고 뭐 신하들이 다 올려줬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곳에 올라갈 살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다 사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대신에 이쪽은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전에 있던 신전. 특별히 이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이라는 건 처녀를 의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할 때 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이름, 그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처녀 신전이냐?
아테네 때문에 아테나가 이쪽에 주신이잖아요. 주신이다 보니까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신전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 밑에가 아고라예요. 아고라 있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나다니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할 정도면 우상이 얼마나 많았다는 건가요? 아까 말했던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가 신전이 뭐 가는 곳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마음에 격분했고 회당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장터가 아고라예요. 여기 아고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는 아고라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장터입니다. 장터. 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고라를 사도 바울이 많이 거느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말씀을 전하고 이거는 안식일만 얘기하는 거겠죠. 안식일에 전하고 평상시에는 아고라에 내려와 갖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변론. 근데 변론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당시의 철학자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쾌락주의라고 얘기하죠.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인데 거의 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뭐를 먼저 하느냐 차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신을 마구 이제 소비해 버리면 피곤하게 만들고 쾌락을 누리게 만들고 해버리면 피곤하게 소비해 버리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저쪽으로 떼어버리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고 스토아과는 영을 올려버리면 영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육신의 일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세계 정신인 이 로고스가 이들의 관건이었어요. 이 로고스로 철학을 몰아가는 그 첫 번째 일을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이 아고라를 다니면서 질문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라고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하면서 자꾸만 질문을 사람들에 던지면서 이제 신에 구속돼 있었던 그 사상에서 이 휴머니즘적인 철학자로 이걸 자꾸만 거듭나게 많은 그러니까 아테네의 철학이 바로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그러면 이 세계 정신이었던 로고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육신을 떼어버리면 된다. 아니다. 정신을 고양시키면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서로 학자들이 갈렸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과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들의 헬라 철학을 다 습득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쟁론하면서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고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특별히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상에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건 없어요. 끝나고서 신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갖고 뭐 이번 생에는 망쳤다. 뭐 이생망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그 그리스 사람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뭐 하늘나라는 있겠죠. 하늘나라. 그렇지만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성경 번역에서도.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이방신 아닌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새로운 거 듣는 거 좋아하니까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지역을 마르스 언덕이라고 불러요. 마르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군대신이에요. 군대신. 군사에 책임을 지는 신이 마르스 신인데 이걸 마르스 언덕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을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고 이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대법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스토아 있는 대법정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니까 이쪽을 가볼 거예요. 이쪽을 가보고 여기에서 오늘도 사진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아레오파고 언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 철학을 좀 가미한 그런 설교를 해갖고 이들에게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이 장소고 이렇게 갖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가야 돼. 옛날에는 여기에 바위에 계단이 있었는데 요새는 여기 철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쪽을 가는 길, 지금 이제 예식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바울을 기념하는 예식을 하는 시간이 있고요. 여기 십자가를 뭐 세워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레오바고 언덕,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여기에서 이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던 헬라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방식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면은 거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하나는 뭐 당연히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가 좋아갖고 온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개종한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워낙 유대교가 경건하다 보니까 이 경건한 문화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타겟은 둘 다였지만 주로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이 개종한 헬라인들은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이 유대교까지 믿을 정도가 되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하면 이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또 강점이 뭐냐면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개종을 한 헬라인이다 보니까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이 가면은 믿는 게 아주 짧았어요. 바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터키에 갔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됐어요. 근데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쿠르드족도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쿠르드족 중에서도 같은 이슬람이라도 뭐 수니파, 시아파 뭐 이런 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수파예요. 소수파다 보니까 그 파에도 들지도 않는 소수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들한테 자기도 같은 이슬람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쿠르드족이에요. 핍박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열려 있었고요. 이 쿠르드족이 외국으로 할 수 없이 막 일하러 많이 다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어요. 일하러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니까 정말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슬람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이슬람 특징이 뭐냐면 알라가 유일신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죄인이라는 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열리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슬람이 강하게 이 인척관계, 관계를 가지고 꽉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 인척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면은 그 가문에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퇴출될 뿐만 아니라 명예살인이 있었고 막 죽음까지도 가고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가운데 믿는 게 힘든데 이 쿠르드족은 그나마 열려 있고 거기다가 자기네들도 외국에서 있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소개했던 선교사님은 이 쿠르드족, 한국에서 있는 쿠르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 못 받고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은 도와줬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가갖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는 데다가 성경도 알고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전도 폭발을 한번 했는데 그렇게 잘 받아들인 거 처음 봤어요. 이슬람 사람에서 제가 혹시나 하고 뒤에 가서 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습니까? 뭐 되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질문할 때 그 사람이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야 정말 열려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데 문제는 여기 아테네는
생짜배기였어. 생짜배기.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짜배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전해도 뭐 뿌리는 거냐면 씨 뿌리는 정도예요. 토양 작업하는 정도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물론 뭐 회당장에 여기 있는 장들 몇 명이 믿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만큼 쉽지 않은 전도였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앞에 이제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와 아크로폴리스인데요. 여기 멀리 지금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아테네 어느 지역에 보아도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아테네 신전이 다 보여요. 아테네는 여러분 갑시다 보면 고층 빌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거 보이게 하느라고 고층 빌딩 못 져요. 다 못 짓고 뭐 높아봤자 5층 뭐 10층 뭐 이 정도 되는 요런 데가 뭐 제일 큰 데고요. 큰 데고 여기를 다 보이게끔 만들어 버려야 돼. 모든 건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 아테네 근처에서 무조건 자면 다 보인다. 다 보인다. 그리고 여기는 니카비도스라고 하는 그 톡 튀어나와 있는 이쪽에 있는 산인데요. 산인데 이 산에서 쳐다보면 멀리 여기가 보면 이 바다에 바다. 지중해로 나가는 바다가 열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하고 바다하고 멀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가 보입니다. 바다가. 자,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본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보니까 바위산이었다. 바위산. 이 바위산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딱 서 있고 또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내륙으로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바닷가하고 가까이 있는 이 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바위로 돼 있지만 이런 데를 성벽까지 또 만들어 갖고 여기에 높이 올려놓여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아크로폴리스고 또 가까이 봤더니 멀리 지금 바다가 보이게 되는 걸 봅니다. 에게 쪽으로 나가는 바다가 보여지는 걸 보게 되면서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테네가 항구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 크기면 인천 정도면은 인천 항이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정도로 항구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리카비도스라고 하는 이 고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사진 찍은 거예요. 저기 찍은 거고 지금은 이 푸닉스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푸닉스는 이따가 이제 푸닉스를 알려드릴게요. 푸닉스라고 민주주의가 이제 발생한 장소인데 여기에서 바라본 여기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마르스 언덕이라고 하는데 마르스가 아까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했죠. 언덕이 요거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갖고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가 보이고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가 보이고 여기서 밑에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니까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핵심 지역. 헬라 철학의 핵심 지역이 이 부분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푸닉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푸닉스는 여기 산이 이쪽에 남쪽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 푸닉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 남쪽이긴 남쪽인데 남쪽의 오른쪽 이 부분에는 필라푸스 언덕이라고 불러요. 필라푸스 언덕. 아까는 여기가 여기 보였잖아요. 이쪽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여기 보여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왔다는 거죠. 이쪽에 와갖고 이쪽을 바라본 광경입니다.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리카비도스 지역이 보이고 여기가 극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헬라 문명의 아주 핵심이라고 한다면 1차가 아고라고요. 이 아고라하고 버금가는 게 극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뭐 비극 뭐 해갖고 연극들 있잖아요. 연극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상영이 된 거예요. 상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지역에 극장이 항상 어느 방향으로 서 있냐면 여기 사람들이 앉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원형이 되는데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갖고서 사용을 해갖고 연극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말이 이쪽으로 다 새나가 버리죠. 새나가 버려갖고 아무리 크게 말해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심지어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이크 없이도 들었어요. 그거는 바닷바람을 이용한 거예요. 바닷바람. 우리 아까 보았던 데가 여기서 사진 찍었더니 여기를 통해 가고 이쪽 보였잖아요. 그게 아까 보였던 데가 어딘가요? 자, 여기죠. 리카비도스 아까 산에서 쳐다보니까 여기 바다가 보였잖아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불어오니까 요 아래쪽에 있었던 원형극장이 바로 어디냐? 원형극장이 요겁니다. 요거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원형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일 이용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했죠. 이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여기 서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갖고 수천 명이 모여도 마이크도 없이 말해도 복음을 전할 정도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헬라인의 지혜였던 원형 극장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필라푸스 언덕에서 온 아크로폴리스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넓으면 제가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 찍은 것들을 제가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넓으면. 이게 이제 필라푸스 언덕 있는 곳에서, 특별히 푸닉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올라가는 지역도 보이고, 여기는 파르테논 신전도 보여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만 이 주변에는 여러 신전들이 또 많아요. 이런저런 신전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큰 게 이제 아테나 신전이고 그 외에 신들을 섬기는 장소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요거 신전이 또 다른 신전이에요. 요거는 신전이고, 자, 야경도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테네에 가면은 첫날은 이스탄불에서 자고 둘째 날은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아테네에서 주무실 때 이 야경이 아마 멀리서는 보일 겁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하나하고 리카비도스 산, 그 다음 여기에 원형 극장이 보일 겁니다. 이걸 뭐 원형 극장이라고 하고 오데온이라고도 부릅니다. 북서쪽에서 본 아크로폴리스, 뭐 여러 방향에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저기서 찍어온 건데요. 아고라에 갔더니 아테네 아고라에 갔더니 옛날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오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돼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전 들어가는 길에 사방에 이렇게 막 꽉 찬 신전들이 만들어졌고 파르테논 신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제거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는 신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념물들이 많이가 있대요. 여기는 이 받침대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아그리빠 받침대라고 불러요. 근데 아그리빠 외에 그 전에도 사용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그리빠의 그 형상이 이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올려져 있었는데 그 올려져 있는 형상의 받침대만 남아 있는, 올라가는 길에 자, 여기에 있죠. 여기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 받침대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를 기념하고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받침대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 전에 또 전쟁을 이겼던 그런 그 기념물로서 만들어 놨을 텐데 힘센 사람이 나중에 차지해 버린 거죠. 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를 갖다가 플로필레아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플로펠레아라고 번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플로펠레아 갖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기둥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그를 아테네 신전 쪽으로 들어가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고, 이 주변에도 신전들이 이것저것 있어요 또. 자, 올라가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이게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1호. 세계 문화유산 1호. 유네스코라고 하죠.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게 돼요.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신전의 특징은 보리안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을 썼어요. 여기 보면 기둥 요 위에 받치고 있는 부분이죠. 요걸 보고서
양식을 말하는데 고린도 양식, 도리안 양식이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고린도 양식은 우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에서 보는데 요렇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죠. 돼 있고 요렇게 있는 것들 있고 또 여기에 고린도 양식 이렇게 잎사귀로 아주 멋있는 잎사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ip사귀로 돼 있는 요게 이제 고린도 양식이에요. 고린도 양식. 이거 이제 받침이 있고 있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도리안 양식인데요. 이 도리아 사람들이 이런 양식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최고의 어떤 건축물이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리하고 있죠. 지금 수리는 좀 끝났더라고요. 작년에 가봤더니 끝났어요. 끝났는데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이 부셔져 있어요. 왜 이렇게 부셔졌느냐? 원래는 1800년대까지는 이게 아주 새 거였어요. 무너지지도 않고 새 거였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터키가 여기다가 탄약을 숨겨놨어. 탄약을 숨겨놨는데 이 탄약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폭발을 하면서 이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 여기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갖고 이거 복원하느라고 지금까지도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한 게 이 양식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비틀어갖고 이 밑에서 보면 너무 우람하기 때문에요. 이게 쏟아질 것처럼 하는 것들을 조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약간 뭉툭하게 주머니 양식으로 했고 이걸 약간 안쪽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서 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이 헬라 지역을 최고의 그 문화로 만들었던 그 지도자 페리클레스 시대 때 만들어놨던 이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테네가 중심이 돼 갖고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 갖고 보물을 델로스라는 곳에다 막 놓고서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바사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누른 다음에 그 델로스에 있었던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갖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나라들의 그 보물들을 다 모아갖고 만든 최고의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망가져 있지만 어쨌든 이 남아있는 건 보아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파르테논 신전의 바로 옆에 이것도 유명해요. 유명한 신전인데 엘렉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엘렉테이온이라고 부르는데 뭐 엘렉테이온이 왕 이름이기도 해요. 왕 이름. 근데 왕을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기 유명한 곳이 요 여인들이 지금 이 기둥을 바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원래는 아테나도 섬기고 그다음 포세이돈도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고 뭐 나중에는 교회로도 사용이 되고 자, 이렇게 에렉테이온이 모습이 있고 아까 보였던 여인들 그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에렉테이온에서 밑에를 딱 쳐다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아고라 있는 근처에 사도 바울 시대 때 아고라가 나와요. 아고라. 이 아고라하고 이제 그 고대 아고라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고라인데 이게 이제는 바울 시대 때 있었던 로마 시대 때의 아고라예요. 로마는 아고라라고 부르지 않고 포rum이라고 불렀어요. 포rum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을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테네의 로마 포rum인데 아테나 여신을 기념을 해갖고 아테나 문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옆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로마 아고라라고 적혀 있죠. 원래 로마 포rum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 포rum, 로마 아고라. 자,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에서 쳐다본 건데요. 이 포rum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아고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본 아테네 포럼인데 이쪽을 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걸었겠어요. 저도 이쪽을 못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입장권을 끊었는데 입장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밖에서만 사진 찍은 것들이 이제 전부인데 다음에 가면 꼭 한 번 더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길 다니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고 여기 뭐 바람의 탑이라고 하는 또 탑의 유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 포럼이고 이렇게 바람의 탑이라고 하는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자, 이런 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은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 하드리안 도서관이에요. 하드리안. 하드리안은 한 135년경의 황제예요. 주후 AD.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세워지긴 하지만 이 하드리안이 뭐 했냐면 이 이름을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하드리안 황제 때 그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마카비가 아니라 이름을 갑자기 혁명을 까먹었네요. 바르코크바 코크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그 전에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거는 티토 장군 이거를 하면서 예루살렘만 진압을 했어요. 예루살렘만 진압하고 다른 데는 대부분 다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르코크바 반란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이 전국적인 것을 다 가면서 그거를 진압을 한 거예요. 특별히 쉐펠라 지역들, 유대 광야 지역들에 있는데 지금도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걸 진압을 하고 나서 이 하드리안 황제가 괘씸해 갖고 유대라는 이름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유대라는 이름.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라 했더니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제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블레셋이라고 그 나라를 불러라. 그래서 그 나라를 블레셋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영어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하드리안 황제가 워낙 힘이 세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바르코크바 반란 때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갖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부르라고 명령 내렸기 때문에 지금 135년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간 불러오는 이름이고 앞으로도 국제 명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하드리안이에요. 근데 하드리안이 이런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도서관 같은 데서 문화를 만들었던 것들을 하드리안 황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하는 지역 이렇게 보이는데 그나마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이 고쳤더라고요. 고치고 코로나 기간 때 사람 안 올 때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제는 이제 아고라 이쪽 면이요. 이쪽이 로마 아고라고요. 이쪽이 그리스 아고라예요. 그러니까 아고라가 다 통했다라고 보면 돼요. 전체가 다 통했다. 통한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다 왔다 갔다 했겠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걸은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갔어요. 여기는 여기하고 다 합동해 갖고 이 티켓을 끊었는데 어떻게다가 티켓이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만 보고서 제가 다른 데를 못 봤는데 비싸요. 너무 비싸갖고 또 사기 억울해갖고 못 보고 멀리서만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봤는데 여기는 마르스 언덕이라고 했는데요. 마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바라본 지금 그리스 아고라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여기 이쪽에 있는 그리스 아고라 지역을 보고 있고요. 여기 스토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여기에 헤파이토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리스 사람들이 있는 요 아고라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고라가 아까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장터라고도 번역을 했고 저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저작거리 할 때 저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이게 우리 그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헬라라고 하는 제국을 띄운 이유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정복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저는 이 아고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고라는 완전 민주적인 장소예요. 누구든지 와갖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서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종교 갖고 고발하지 못해요. 종교를 얼마든지 말하고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데는 여러분 다 갖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마음껏 하고 있는. 지금 뭐 전도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장소를 마련해 놓은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곳곳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아고라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아고라가 있었고요.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아고라를 도시를 정복하는 도시마다 아고라를 만들어가고 민주화를 만들어 버렸고 거기다가 꼭 만들어 버린 게 그 아고라뿐만 아니라 극장을 만들어요. 극장을 통해 갖고 연극을 상영하고 아고라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아고라하고 플러스 뭐가 되면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영어로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이때는 더 통일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것도 번역이 언어로 헬라어로 되고 아고라로도 사람들이 만나고 하니까 얼마든지 토론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게 아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고라를 못 들어갈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찍은 요 사진 장소에서는 분명히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쳐다볼 것인데 이 쳐다보면서 아고라가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가 하는 것들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아고라라고 여기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테네의 아고라요. 지금 요거는 제가 여기서 찍었잖아요. 여기서 찍었잖아. 도면은 이쪽에서요. 도면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것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파르테논 신전 있는 곳이 여기 있고요. 여기고 이 부분이 이제 스토아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스토아. 아까 빨간 지붕이 있는 곳이에요. 지붕이고 요 중심으로 해서 요 위에 언덕. 또 언덕이 이 아레오바가 언덕입니다. 아까는 여기서 찍은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 아고라는 이쪽이에요. 로마 아고라 이쪽. 그다음에 그리스 아고라 이쪽.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전 하나가 있는 곳이 24번이네요. 여기 20번, 20번. 여기는 20번 있는 곳이 헤파이토스 신전입니다. 여기 다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고 제가 뭐 PPT하고 자료들 다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부분들을 꼭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가면 어디 여기서 쳐다보면은 뭘 쳐다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보일 거고 여기도 보일 거고 여기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 가면은 사방에 지금 저기가 뭐 파르테논 신전이구나 저기가 로마 포럼이구나 이쪽이 그리스 아고라구나 아고라에서 여기가 스토아고 이쪽이 이제 헤파이토스 20번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해놨는데 영어로도 이쪽은 한 면에는 영어로도 해놓고 헬라어로도 조금 적혀놓고 다 영어로 해놨네요. 제가 영어로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미리 이해를 하고서 갔으면 좋겠고 방향 감각도 아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까요? 여기에 뭐 스토아가 있습니다. 스토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모여갖고 학문을 연구하는 장소죠. 회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랑으로. 자, 이 스토아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재건한 것인데요. 이 아고라라고 보면 이거 스토아라고 들었는데 아탈로스라고 하는 그 스토아 쪽을 보고 있어요. 재건한 건데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걸 보고 있고요. 요 아래 교회가 나가 있어요. 교회. 이거는 이제 뭐 한참 뒤에 적은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천년경에 뭐 사도 바울이 있은 다음에 천년경에 교회 세운 건데 이것은 사도들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포스톨 처치라고 해놨을 거예요. 사도들의 교회고 여기가 이제 스토아인데 여기에 이제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모습을 한번 재건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헤파이토스라고 하는 대장장이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있었던 그 신전 있는 데서 쳐다본 거예요. 여기 이쪽에서 쳐다보니까 이쪽을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니까 여기가 아고라, 아까 말했던 아탈로스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가운데가 아고라가 있는 지역을 보게 됩니다. 자, 아탈로스 스토아 재건한 모습을 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요번에 제가 이건 찍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전시를 아주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런 데다가 이런 그 상을 만들어 놨어요. 상을. 근데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 로마 시대 때죠, 특별히. 로마 시대 때는 이런 그 상들을 만들었는데 누구 유명한 사람들은 상들을 만들어 놔요. 물론 소크라테스도 만들어 놨고요. 뭐 플라톤도 만들어 놨고요.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때 이런 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은 헤로도투스예요. 헤로도투스는 400년대 사람이에요. 400년대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으로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면서 또 뭐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헤로도투스가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이 헤로도투스 역사가 하면은 그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이런 시대를 이 사람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서양 역사에 페르시아와 그 헬라와의 전쟁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기록한 사람이 이 헤로도투스이기 때문에 헤로도투스 그러면 정말 유명한 그런 그 역사가로서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도 뭐 여러분들 PPT를 주니까 그걸 확대해 보시면 이 설명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분까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자, 파르테논 신전이 또 보이는데 여기 아고라 있는 모습에서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아고라 쪽에서 쳐다보는 것이고 여기 아까 12교 사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교회가 아까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을 가까이 가보면은 요거예요. 요게 이제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교회고 그 옆에 아고라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면은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이 길들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뭉뚱그려지만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평평한 큰 돌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테나테나 이 길이라고 하는 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 청동 삼각대를 위한 아테나 아고라 기초인데요. 뭐 그런 기념물로서 만들어진 것들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콘서트홀도 만들었어요. 콘서트홀. 대단하죠. 우리가 그냥 그 원형 극장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콘서트를 할 수 있는 홀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이걸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찍어온 건데 여기가 이제 그 콘서트 홀 있었던 장소고요. 이 장소들이 이제 있었던 그 장소들 아직 제거는 안 해놨기 때문에 있는 장소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넓은 스토아가 또 있었습니다. 스토아 있었는데 이 스토아는 뭐 흔적만 지금 남아 있고 아까 스토아를 재건했죠. 재건해놨던 이런 붉은색 그 이런 스토아가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이쪽도 있었던 거예요. 이쪽 스토아 중간 스토아. 요거는 재건을 해놨고 요거는 재건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재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뭐 이쪽 지역이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하디리안 황제가 뭐 여기를 들리면서 뭐 돈도 많이 하고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디리안 황제 상이 아직도 이곳저곳에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여기 아테네의 시조가 된 영웅들, 그 영웅들에 대한 또 기념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레스라고 했는데 아레스도 뭐 신 중에 뭐 우리가 군인과 관계된 신들인데요. 이 아레스 신을 섬기는 신전 터가 이렇게 제단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여기 볼 수가 있겠죠. 제단이 이렇게 발견되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쳐다본 헤파이투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대장장이 신인데 워낙 유명해요. 이 신이 대장장이 신이 천지 창조할 때 이 대장장이 신이 창조했다라고 여겨지는 신이니까 대단하죠. 그것이 헤파이투스 신전이고요. 여기 가보면 정말 잘 보관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아고라보다 저 파르테논 신전보다 보존이 잘 돼 있는 지역이 헤파이투스 신전이에요. 왜 그런가? 이게 나중에 교회로 사용됐거든요. 교회로 사용되니까 사람들이 부술 일이 없었어. 부술 일이. 그래갖고 이 신전이 교회로 쓰이고 나중에는 이슬람이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회교 사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지 않고 워낙 건물이 좋으니까 용도만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신전들이 지금도 이렇게 정말 잘 보존되어 갖고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덕이 이게 지금 어디서 쳐다본 거냐면 파르테논 신전 있는 데서 여기 필로파푸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는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 신전을 쳤는데 이 필로파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이었어요. 근데 집정관이 워낙 통치를 잘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아테네 통치를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기념해 갖고 여기다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필로파푸스 언덕이라고 이름을 아예 더 줬고요.
이 옆에 이제 또 가면은 다른 푸닉스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여기 산 자체가 그냥 필로파포스 산이다, 언덕이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언덕의 기념비고요. 기념비고 이 기념비 쪽으로 가는 길에 자,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가는 길에 숲속에 요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소크라테스 감옥이에요. 소크라테스 감옥. 감옥이라는 게 이제 증명은 됐어요. 증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뭐도 발견됐냐면 무슨 병도 발견됐는데 그 병에 독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약을 줘갖고 사형시키는 소크라테스도 악법은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소크라테스 감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이 푸닉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푸닉스라는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올라가고 여기 지금 재단 위에 있는데 이게 재단입니다. 재단. 이 재단인데 연설하는 재단이에요. 연설하는 재단.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뭐한 재단이냐면 민주주의가 탄생한 재단이에요. 여기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의를 하려면 이쪽으로 다 온 거예요. 와갖고 여기서 회의를 다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단 그 단에 모여갖고 사람들 듣는 가운데 다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회의를 해갖고 이쪽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이쪽에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전체 회의를 이제 민주주의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올라와갖고 이쪽에서 그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연설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연설술이 나온 거죠.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올라가고 연설을 하는 거죠. 연설을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문화를 만든 장소인데 그냥 여기는 푸닉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여기 영어로는 푸닉스라고 붙이는 이름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졌던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성벽이 만들어지면서 큰 성벽이 만들어지면 이게 민주주의가 더 이상은 이쪽에서 열리지는 않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 푸닉스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고 여러분들 가보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쳐다볼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서는 반드시 푸닉스가 어딘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여기가 푸닉스고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르스 언덕이라고 군대 신 마르스 언덕이라고도 부르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 보입니다. 자,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아레오바고 언덕 보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언덕 올라가는 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요 지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그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한 설교문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설교문이 적혀 있으면서 원래 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올라가게 됐어요. 못 올라가게 되고 이 옆으로 이제 돌아가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올라가갖고 사도 바울이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이런 데도 봤을 것이고요. 조금 더 보면은 이 옆에 아고라도 보고 이쪽도 보고 하면서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신들을 보니까 뭐 이름 없는 신, 뭐 별놈의 신은 다 있더라 하면서 여기서 설교를 했던 지역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오른쪽을 쳐다보면 여기 극장, 오데온이라는 극장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신전이 있고 그리고 오데온, 아레오바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로파포스 언덕이 있고 올라가는 길에 이 아래쪽을 쳐다보면은 가다가 이쪽 쳐다보셔야 돼요. 여기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파르테논 신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 오른쪽을 쳐다보면 요 극장이 보입니다. 아테네에서 아주 가장 크고 멋있는 극장이죠. 극장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연극 같은 것들이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좀 너무 가파르게 생겨갖고 여기서 연극을 하면 다 들릴 수 있게 급하니까 뭐 여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다 들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밖에서 본 풍경입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디오누스소스 또 원형 극장도 있었어요. 이게 더 컸어요. 컸는데 지금은 뭐 재건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거는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또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위에서 쳐다보면은 신전 하나가 또 멀리 보여요. 멀리 아주 기둥이
높은 이 신전이 보이는데 시내 안에 이게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 제우스의 딸이 아테나잖아요. 아테나다 보니까 제우스 신은 어디든지 하나씩 만들어놔요. 제우스 신은. 그래서 큰 제우스 신전이 보이게 되고 또 야경이 지금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리안이 또 여기를 왔기 때문에 하드리안 아치 이것들 만들어 놓고 아치 야경을 하드리안 황제 아치 야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는 것이 이제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근대 올림픽 경기장을 꼭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스타디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스타디움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경기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기장을 보게 됩니다. 입장료도 내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은 입장료까지 내가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사람 모양이 서 있어요. 사람 모양이 서 있고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람 여기 잘 보면 이 성기가 이렇게 좀 서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쪽을 쳐다보면서 아마 잠시 내려가고 쳐다볼 겁니다. 필로파푸스에서 본 뭐 항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테네 항구예요. 아테네 항구. 아테네 항구인데요. 항구의 이름이 필레우스 항구예요. 필레우스. 필레우스 항구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필레우스 항구다. 원래 아테네 항구라고 그냥 이름을 우리는 쉽게 부르면 되는데 지금은 필레우스 항구라고 하는 항구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물론 계획도시긴 하지만 너무 많이 사르고요. 대부분 주상복합 도시 빌라 같은 거예요. 빌라. 물론 지금도 뭐 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문을 당겨 갖고 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수동식입니다. 수동식. 물론 안에 들어가서 누르면 되지만 수동식으로 문을 여는 엘리베이터가 호텔도 그런 엘리베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돼 있고요. 위에는 사람이 살고 밑에는 가게가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아테네나 뭐 이 그 데살로니카나 다 똑같습니다. 아까 그 카페 얘기를 했는데요. 죄송하게도 우리나라만큼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런 데가 없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제 딸하고 이번에 갔는데 다 어떻게 다 뭐 이 인터넷을 좀 찾더라고요. 어디가 맛있다. 이걸 이미 다 찾더라고요. 그래갖고 밤에 또 끌고 나가갖고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또 이게 성지순례를 오는 건지 카페로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또 사진 찍으러 가야 되고 또 그런데 가야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님들하고 가시는 분들 체력을 많이 보충해 놔야 될 거예요. 저녁에 끌려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 뭐 인터넷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거를 통해 가고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갖고 어디가 유명하다는 걸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풍경 좋은 데가 제일 좋던데 뭐 풍경 좋은 데를 안 하더라고요. 맛있고 또 트렌드가 있는 곳인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테네 항구고요. 예, 아테네 항구 중에 뭐 피레네 항구 여기서 이제 뭐 그 이쪽으로 오는 게 주로 뭐가 오냐면 반모섬에서 오는 그런 배들 이런 배들이 여기서 다 이제 움직여 갖고 이쪽으로 도착이 아테네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테네 지역만 일단 보았고요. 자, 제가 더 보여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건데 간단히 하나는 더 보여드릴게요. 구글 어스로 지난번에는 제가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자, 앞에 보면은 구글 어스로 아크로폴리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자,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인데 여기가 아테네죠. 아테네. 아테네고 자, 여기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방향을 돌릴게요. 아테네 방향이 요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사방을 볼 수 있죠. 한 바퀴를 더 돕니다. 이렇게 돌고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러분들 올라갈 거예요. 분명 여기는 입구 올라가고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북쪽이고요.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여기 아레오바고 언덕 보이시죠? 자,
아레오바고 언덕 좀 가까이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아레오바고 언덕. 아레오바고 언덕을 마르스 언덕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당겨갖고 아래쪽을 쳐다보면 왼쪽을 쳐다보면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사도 바울이 걸었던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까 이제 빨간 지붕이 있었던 게 스토아고 여기 있는 여기가 헤파이도스 신전 있는 지역입니다. 헤파이도스 신전 있는데 가까이 가볼까요? 다 3D로 만들어져 있어 갖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어스를 가지고서 쳐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글 어스를 드렸나 안 드렸나? 구글 어스 요 장소들 들어가 있는 것들요. 제가 박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 보고 한번 돌려보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 2차 전도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 여기 밑으로 딱 가보면은 그리스 지역에 올림푸스를 아레오바고 언덕 이걸 딱 치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이 이렇게 보이게끔 해놨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아테네 그러면 아테네도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이걸 3D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은 다 구글 어스를 워낙 잘 알 것 같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리 이걸 보고서 공부를 하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제가 장소는 다 찍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쳐다보고 주변 지역들을 쳐다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덕 있죠. 포닉스라고 있었던 언덕. 그게 이제 이쪽에서 쳐다보면은 이쪽 면이 보여요. 포닉스라고 하는 언덕들이 보이는데 제가 바위가 평평하고 민주주의가 있었던 포닉스라고 하는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리 이 길 하나 건너갔고 요 옆이 우리가 보았던 아레오바고 언덕인가요, 여기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바위가 넓게 있는 곳이 바로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장소고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아고라 있는 이 지역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와갖고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고 요 옆에가 로마 시대 때 아고라라고 있죠. 로마 포럼. 여기가 로마 포럼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가까이 가볼게요. 로마 시대 때 포럼이에요. 포럼이고 아까 말씀드린 요 가까운데 요 부분이 하드리안 황제의 도서관이 있었던 장소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테나 문이 있었던 장소.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포럼이고요. 로마 시대 때 포럼하고 가깝죠. 원래 집이 중간에 있는데 이 집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파나 봐요. 이게 원래 그리스하고 여기 거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고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위에서부터 지금 집이 없는 여기서부터 여기 공터 있는 여기까지 다 아고라가 있었고 굉장히 큰 아고라였고 그리고 왼쪽에 지금 여기 있는 이쪽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테네 지역들 좀 가까이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서 오늘은 뭐 기구가 하나 없어갖고 구글어스를 좀 원활하게 못 움직였는데요. 다음에는 더 많이 움직여갖고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쪽 멀리 지금 피레우스 항구라고 하는 항구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다음 주에 갈 때는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 아테네잖아요. 여기가 이 섬이 우리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480년에 전쟁하러 왔잖아요. 그때 이 섬에서 전투에서 패했죠. 그래서 그 전투가 있었던 장소고 이 전투 지역을 지나갔고 이 위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 그래서
이 섬 이름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살람이라고 불렀죠. 살람이. 여기가 살라미라고 하는 섬이고, 섬 지나갔고 이게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를 딱 봐도 중요한 이유가 보이죠. 다음 주에 볼 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여기서 딱 막혀요. 막혀갖고 이쪽으로 가는 길, 아테네로 가는 길이 막히는데 여기서 운하가 그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운하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예고편인데 제일 먼저 고린도 운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운하. 여기 고린도 운하를 보고 이거는 이제 근래에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 때는 이 운하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통나무를 굴려갖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고린도가 이 교통의 요지가 더 돼버리는 지역이 돼버렸는데요. 고린도 운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 저도 고린도 지역 가르쳐 줄 때 보면 짧은데 저기 여기 10일 동안 여기 머물면서 이 지역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면서 쳐다본 지역이고 또 직접 걸어봤어요. 여기서부터 갱그라에서부터 고린도까지 한번 걸어보는 일들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사진들이 너무 멋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었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지금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 못 보여드리고 또 집어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 고린도는 정말 많이 집어넣을게요. 예쁜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레핀 백합화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그런 동영상도 몇 가운데 집어넣고 할 테니까 보시고 다음 주 시간을 또 예고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